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은행이 빅스텝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자 시장의 눈은 또다시 미국 연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대 0.75%포인트가 차이가 났던 미국 금리와의 격차가 이제는 최대 0.25%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지게 됐죠. 하지만 연말에는 이 격차가 다시 또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페드가 다음 달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12월에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은은 다음 달 빅스텝을 단행하더라도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이 무려 1%포인트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은이 빅스텝을 밟지 않는다면 역전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폭이 확대가 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다면 미국 금리를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하락이 심해지고 다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들썩이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금리를 무작정 쫓아가게 되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더 커지겠죠. 무작정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한국의 경제 여력이 체력이 약하다는 뜻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페드가 언제 긴축이라는 브레이크에 서서히 발을 뗄지 그 시점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페드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5% 올릴 경우 숨고르기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보면 지난주만 해도 이 모든 페드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게 제1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소수 의견들도 다수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을 아무래도 겪으면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페드 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브레이드너드의 부의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미칠 파급 효과를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도 내년 3월까지 금리가 4.5% 이상 인상될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긴축 정책이 휴식을 취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네요. 만약 페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한해는 금리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번 3% 금리된 한은의 빅스텝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변수는 환율이겠죠. 앞으로의 금리 격차의 폭에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금리 인상 연동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그 안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을 보시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지나친 금리 인상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위험보다는 금리 인상에 인색하면서 인플레이션 고피를 놓치는 위험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광범위하게 용납할 수 없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기초하면서 의도적인 통화 긴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례적으로 이번에 국제 경제 흐름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했는데요. IMF의 전망대로 세계 경제 전망이 암울해지게 되면 결국 미국의 경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경기 침체의 골이 깊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FOMC에서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FOMC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번에 발표되는 CPI가 되겠죠. JP모건은 앤드류 타일러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연준이 11월 금리 결정이 9월 CPI에 달려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3%가 기준이 되고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1에서 8.3의 수준이라면 S&P 500 지수가 1.5에서 2% 하락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8.3%를 초과하게 되면 S&P 500 지수가 최대 5%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노동부는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후 9시 30분이죠. 9월 CPI를 발표합니다. 이번 통계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FOMC에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다뤘습니다. FOMC의 의사록 그리고 금리 인상 한국과 미국의 연동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앵커 브리핑 시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글로벌 마감 지수입니다. S&P 500이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년 만에 최저를 경신했습니다.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를 앞두고 투자 심리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은 듯합니다. 지수 함께 보시죠. 다우는 0.1%, 나스닥은 0.09%, S&P 500은 0.33%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지난달 FOMC 의사록이 나오고 증시는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안함을 걱정하면서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증시는 장 초반 예상보다 높은 생산자 물가가 나오고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출렁였습니다. S&P 500의 11개 업종 가운데 3개는 올랐고 7개는 내렸는데요. 개별 종목 가운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이날 펩시코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음료와 스낵의 강력한 수요를 기대하며 전망을 상향했고요. 주가는 이날 4.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업체 알로코는 5.3% 뛰었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러시아산 알루미늄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더나는 8% 상승했습니다. 오늘 밤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른 연준의 행보도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지수 알아보셨고요. 이어지는 코너와도 함께 해주시죠. 의미심장한 주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의미심장한 이슈는 바로 모더나입니다. 오늘 S&P 500 거래 상위 종목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단연 모더나입니다. 이 회사는 제약사 머크와 함께 암 백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겠다는 소식에 주가가 장 초반부터 13% 가까이 급등했다는 보도입니다. 현재 이 암 백신은 임상 2상에 들어가 있고요. 계약에 따르면 머크는 모더나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익도 양사가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주가가 50% 넘게 떨어진 모더나의 주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이번에 개발 중인 암 백신은 개인의 특정 돌연 변이에 따라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1차 데이터는 올해 4분기에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더나 이날은 8%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모더나와 관련해서 연결될 수 있는 한국 이슈도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한국의 의미심장한 주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모더나는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 스파이크박스 2주의 국내 첫 접종을 시작했다고 YTN이 보도했습니다. 18세 이상의 코로나19 예방 백신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죠. 식약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스파이크박스 2주 157만 회분을 국가 출하 승인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냈는데요. 4분기에도 우호적인 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 공장이 풀 가동이고 양호한 실적이 지속되는 걸 투자 포인트로 보았습니다. 이런 우호적인 업황과 함께 미국 또는 국내의 5공장 조기 착공으로 글로벌 CDMO 선두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4공장 가동 효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나 4공장 관련 비용은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단기간 수익성 약화는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이날 목표 주가는 120만 원을 유지한다고 정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심장한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애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한동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변화의 기류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밸런스에서는 다가오는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그 본문의 한 줄을 보니 애널리스트들은 애플 걱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두 개의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을 내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키뱅크입니다. 애플의 4분기 아이폰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현재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대한 수요가 기존 모델 수요보다 강력하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평균 판매 가격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포인트입니다. 키뱅크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변경을 했고요. 목표 주가 185달러를 유지합니다. 다른 한 증권사는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죠. 시티그룹입니다. 애플의 분기 실적 발표가 우려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이폰 14의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깜짝 실적 행진을 기대하는데요. 애플의 매수 추천 의견을 내고 목표 주가는 185달러를 제시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두 투자은행 모두 동일한 목표 주가를 설정했네요. 이날 애플은 0.4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미국 이슈 통해서 한국 관련 기업도 알아볼까요? 이번에 두 번째로 의미심장한 한국 주식은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아이폰의 반응이 다시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글로벌 이코노믹스의 보도입니다. 아이폰이 공개된 뒤 초기 반응은 좋았죠. 증권가에서 고급 기종 수요가 워낙 탄탄해서 이번 연말 쇼핑 시즌 공급 부족 문제가 오히려 더 걱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전반 곧바로 비관으로 바뀌었죠. 중국 수요 둔화를 지적했는데요. 아이폰 13이 출시됐을 때 당시에 비해서 중국 소비자들의 아이폰 14 초기 수요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비관은 낙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올 들어서 지금까지 늘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실적을 공개해왔고 고가인 아이폰 14 프로 기종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다는 소식들도 더해지고 있으면서 시장 흐름보다는 나은 모습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애플의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는 기업 LG 이노텍에 대한 매수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부터 아이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니 최근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광학 솔루션 사업부와 반도체 기판 소재 사업부, 그리고 전장 사업부로 나뉘는데요. 최근 광학 솔루션 사업부가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판매 증대로 실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번 아이폰 14에서 자동 초점 기능이 추가돼 LG 이노텍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짚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네요. 지금까지 미국 이슈 통해서 알아보는 한국 주식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군의 텐텐텐입니다. CPI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인지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어제 저희가 여쭤봤을 때는 CPI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면 좀 괜찮아질 거다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일한 입장이신가요? 일단은 오늘 물론 이제 CPI 아무래도 CPI가 또 FOMC의 지표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의 시장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펀더멘털과 추세 수급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은 알루미늄 그리고 광산 테마들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저희 두 종목 리뷰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스코텍 바이오 빙하기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나서면서 최근에 5거래일 계속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팔아야 할까요? 더 들고 가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나름 이쪽 신약.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스코텍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클래시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도 최선호주로도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 하나가 클래시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시장과 함께 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이제 기존에 이제 슈링크. 네, 두 종목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요즘같이 또 시장에 불안할 때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키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전략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또 두 종목을 저희가 준비를 했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고려 아연입니다. 첫 번째
번째 종목으로는 고려 아연 소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4분기가 달러 약세 때문에 상품 가격이 조금 걱정되기는 한데 네네. 그래도 신사업이 내년에 있어서 또 기대되는 네. 부분도 있거든요. 네. 어떤 재료들 녹아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고려아연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즘은 사실 장이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네.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으로 고려 아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58만 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최근에 스몰셀 시장의 확대가 좀 저는 눈에 네. 띄었는데 그 많은 관련주들 안에서 이노와이러스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이노와이러스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종목은 네. 시장 변동성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좀 지킬 수 있는 네. 종목들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공개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호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멋진 신세계 화장품 회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전망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제일기획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은 0.66% 상승하면서 24,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외부 환경이 달라지면서 광고 산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이커머스, 프로모션 등의 광고 예산 비중을 높이고 있고 매체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보유한 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기획은 성장판에 열려있는 시장에서 영역을 더욱 넓히면서 수익을 톡톡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일기획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많아지고 있고 단순 매체 대행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제일기획 목표가 함께 확인해 볼까요? 34,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 함께 만나보시죠. 노드 메이슨입니다. 2013년에 만들어졌고요. 화장품 브랜드 헉슬리를 전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른 화장품 회사들이 평균 100여 개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이 기업은 30여 개 정말 필수적인 제품 라인만 출시를 했습니다. 한번 출시되는 거 국내에서만 몸담기는 아쉽죠. 헉슬리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하고 출시가 됐습니다. 2018년 32개국 해외 진출해서 2021년은 54개국으로 늘어났는데요. 그중에서도 동남아와 유럽 지역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4년 동안 동남아는 5배, 유럽은 4배 매출 규모가 증가했네요. 그리고 이 성장은 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 4가지 성장 전략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대면 채널의 확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문 판매 시장 진출, 세 번째로는 색조 시장 확대 진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리미엄 브랜드 런칭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볼까요? SPC 삼림입니다. 0.9% 상승하면서 78,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포켓몬빵 바람 타고 날랐던 기업이죠. 이번에는 유명 도너츠 기업 노티드와 손을 꽉 잡았습니다. MZ세대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노티드와 협업하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도 3% 상향 조정하는데요. 지난해 최악의 영업 환경 속에서도 핵심 사업부의 호실적이 이어졌다는 점을 높이 샀고요. 올해 리오프닝에 따라서 B2B 채널이 회복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다가 추진 중인 신사업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고 기존 또 사업가의 시너지 역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액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 10만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3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2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